넥슨의 2대 주주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인데 세금 부과하자고 해외 자본 투입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을 마치 팔아넘기는 좀 좋지 못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잖아요. 결국에 주식의 일부를 에게 되팔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절세 해법을 찾아드리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식 하나 안 가지고 있으면 진짜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PD님 삼성전자 주식 있으세요?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 아니 돈 번 게 돼야 왜 얘기를 못 해? 없는 사람들도 얘기를 못 해요. 왜 못 올라탔나 막 이러면서. 오늘 삼성전자 주식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 2020년에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2020년에 삼성전자 주식이 무려 6만 원이었어요. 6만 원이던 삼성전자 주식이 2021년에 8만 원이었거든요. 2026년 현재 시점에 삼성전자 주식이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게 한 3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 특정한 날짜를 지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2020년 10월에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된 거죠. 삼성가의 상속세 납부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속세 납부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무슨 뭐 삼성처럼 엄청난 재벌이 아닌데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이 2020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상속세 신고가 2021년에 일어났어요. 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때 드러난 총 상속 재산이 얼마였냐면 26조였습니다. 여러분 26조면은 상속세 얼마 정도 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거의 절반 내잖아요. 절반. 그래서 상속 세금으로 12조 원이 부과됐어요. 이게 제가 요즘에 하이닉스가 한 200만 원 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요. 200만 원 막 이렇게 놀라는데 삼성전자가 12조를 세금을 냈대 이러면 별 반응이 없어요. 왜냐면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뭐 12조 이런 거는 전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12조를요 2026년 4월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상속세를 모두 다 완납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자, 어떻게 이 상속세를 다 납부했을까? 물론 삼성전자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혜택도 보긴 봤을 텐데 어떻게 완납했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족은요. 배우자, 아들이 있고요. 딸이 2명이 있죠. 총 상속인은 4명이었고 총 12조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 일단 배우자가 한 3조 정도 납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들인 이재용 회장이 2조 9천억 정도 그리고 딸이 뭐 2조 뭐 5천억, 2조 5천억 한 이 정도 납부한 걸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총 12조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이 12조를 한꺼번에 다 낼 수는 없어요. 당연히 6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달에 다 신고는 완료를 했고요. 이 당시에 뭘 신청을 하냐면 첫 번째로 연부연납을 신청합니다. 세금이 2천만 원만 넘으면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최장 몇 년 동안 나눠서 납부를 하는 거냐면 최장 10년 동안 나눠서 납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냥 국가가 공짜로 기간을 늘려주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자 상당의 연부연납 가상금을 붙이는데요. 이때 연부연납 가상금이 얼마냐면 3.1%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율이 한 3.1%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우리 은행 시중 최근 금리랑 비교해 보면 어떠세요? 좀 낮은 느낌은 드시죠? 보통 이제 요즘 4%대 이상 넘어가니까. 그래서 한 3.1% 정도의 이자를 낸다 생각하고 10년 동안 내겠다. 근데 이게 고정이 아니에요. 변동 이율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세법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이율이 당연히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삼성 가족들도요. 5년의 연부연납을 신청했어요. 야, 저 같으면은 10년 풀로 채워가지고 장기간으로 납부를 할 텐데 12조잖아요. 근데 5년만 연부연납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분납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연부연납 신청해 놓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상속세를 납부할 만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실상 물려받은 재산의 대부분이 뭘까요? 금융재산도 엄청나게 많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삼성전자 주식일 겁니다. 대부분 주식을 물려받았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주식을요 2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주식을 처분해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자, 처분하면 뭐가 들어와요?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현금으로 뭐 하면 돼요? 세금을 바로 납부하면 돼요.
근데 주식을 처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장 주식은 처분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요즘에는 너도 나도 다 사고 싶어 하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그래서 순차적으로 처분해 왔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 주식을. 이렇게 처분하면 대신에 지분율이 떨어지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삼성전자를 운영하고 경영해야 되는 오너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감소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아들 이재용 회장은요, 지분을 단 하나도 팔지 않았어요. 주식을 하나도 처분하지 않고 나머지 배우자와 딸 둘은요, 순차적으로 주식을 처분하면서 현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주식으로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얘를 담보로 뭘 할 수 있어요?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은 집 담보로 대출만 많이 생각하는데 삼성전자 주식 가져다가 담보해 주세요 하면 해줍니다. 특히 이거 지금 최대 주주들이잖아요.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몇 천억 그냥 땡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현금 납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담보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주식 지분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지분율은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분율을 유지를 해야 할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지분은 상관없고 당장 현금 마련의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서 상속받은 주식을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주식을요, 또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 자체를, 주식 자체를 국가에다가 납부해버리는 거예요. 현금 대신에. 원래 세금은 여러분 전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물납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납, 즉 주식 자체를 세금으로 납부해버리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물납은요, 아무 주식이나 받아주지는 않아요. 우리 삼성전자는 무슨 주식이에요? 상장 주식이잖아요. 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물납해도 상관이 없고요. 굳이 물납을 안 해도 돼. 물납 안 하고 내가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 팔아버리면 훨씬 더 많은 가격으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데 굳이 물납할 이유가 전혀 없죠. 국가 입장에서도 상장 주식 같은 거는 받으면 땡큐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 우리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어떤 주식을 갖고 있어요?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는요, 다행히 2026년 4월에 5년간의 연부연납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주식을 팔아가지고 납부했건, 담보대출 받아갖고 납부했건,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건 돈으로 납부했건, 어쨌든 이게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을 수준의 엄청난 상속세 규모거든요. 이 정도로 상속세를 내면은 26조 받아갖고 거의 절반인 12조를 그냥 내버리면 진짜 너무 허탈할 것 같긴 한데, 이 정도의 상속세를 그래도 다 냈다는 거,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고, 그 방법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사실은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넥슨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넥슨 창업주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이 또 개시가 됐습니다. 자, 이 당시에도요, 엄청난 상속세가 부과가 됐는데 이때 상속세가 4.7조 정도 됐대요. 이것도 사실 엄청나죠. 자, 이걸 보세요. 넥슨은 삼성전자하고 달랐던 건 얘는 비상장 주식이었어요. 자, 비상장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삼성전자 거래하는 것처럼 내가 사고 파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각 가족들이 주식을 상속받았겠죠. 그러면 이 주식을 빨리 처분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만들던가 주식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던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투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약 4.7조에 해당하는 주식만큼을 물납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물납을 해버리면 이제 넥슨의 2대 주주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주식 가지고 있어봤자 우리 국가에서 세금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전혀 쓸모가 없잖아요. 그럼 빨리 공매로 팔아버려야 돼요. 어디다가 이거 누가 사갈 사람 있으세요? 사갈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걸 지금 누가 사갈 거예요? 자기가 경영할 수 있는 회사도 아닌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 말고는 이걸 보유할 만한 가치가 크게 없었던 겁니다.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누가 여기에 자금을 눈독 들이고 투입이 되냐면 해외 투자자들 혹은 해외의 다른 동종 업계, 요런 데서 내가 저거를 주식을 사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인데 세금 부과하자고 해외 자본 투입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을 마치 팔아넘기는 좀 좋지 못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잖아요.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매각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결국에 이 주식의 일부를 다시 넥슨에게 되팔았어요. 넥슨이 1조 원 정도를요, 자사주로 매입합니다. 매입한 다음에 소각해버려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조 원 정도 주식을 팔면서 현금 보유가 됐죠.
세금을 다시 확보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비상장 주식을 물납하게 되면. 자,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런 일에 굉장히 많이 처해 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물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비상장 주식을요, 국가가요, 이런 식으로 갖고 가서 아무도 안 사가는 종이 쪼가리가 될 것 같으면 가져가겠어요? 아니, 우리 멀쩡하게 있는 그 부동산들 있죠. 그런 거는 전부 다 가져가서 바로 매각해서 처분해버리면 돼요.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상장 주식, 특히 이거는 이제 규모도 큰 넥슨이니까 이 정도가 됐던 거지, 일반적인 중소기업 법인들은 비상장 주식이 거의 대부분 우리 가족끼리 소유하는 거고, 그 주식 가치가 우리 가족이 운영했을 때 유지가 되는 거고, 우리 대표이사가 살아있을 때 그 기업에 대한 영속성이 보장되는 거지, 단순히 그 주식을 누군가가 사갔다 그래가지고 어떤 유의미한 주식 가치가 보장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은 유가족은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물려받은 건 비상장 주식이다. 그런데 나는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을 아무도 사가질 않는다. 그럼 이거 현금 납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을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는요. 첫 번째는 연부연납 신청 최장 기간으로 신청하고 중간에 빨리 내가 세금 다 갚고 싶다. 그러면 갚으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율이 있다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처럼 유가족이 물려받은 비상장 주식을요. 해당 법인에다가 되파는 거예요. 법인 보고 사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유가족이 물려받았는데 나는 현금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물려받았지만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이 비상장 주식을 그 누구도 사가지를 않으니까 이 주식을 다시 그 회사에다가 고스란히 되파는 겁니다. 이렇게 법인에다가 매각시켜버리면 우리 법인은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우리는 유가족에게 뭘 줄 수가 있어요? 현금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돌아가신 시점에 주식 가치 그대로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양도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상속세 재원만 마련이 되고 양도세나 한 푼도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핵심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 법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내가 주식을 아무리 사주고 싶어도 사줄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유가족들의 주식을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있어요? 법인에 현금이 없는데? 사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법인이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면 자사주를 매입하는 전략이 가능하고, 자사주를 매입한 이 대금을 유가족들은 현금으로 받아서 예로 납부를 하는 거죠, 세금을. 이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중소기업 대표이사분들이 살아생전에 우리 법인의 현금 보유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반드시 관리하셔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비상장 주식을 물려받은 다음에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주식이라도 팔 수 있도록 우리 법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상속재원 마련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사례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가능했던 건 시장성 있는 주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처분하느냐가 문제지 사실 재원 마련이 크게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경영권 승계라던가 주식 처분 타이밍이 중요한 문제였다면 우리 비상장 주식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물납을 국가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을 물려받았을 때 현금 마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 법인은 지금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